안녕하세요. 티토사커의 티토입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대한 답변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비 중학생 선수 아버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매번 실전 경기를 통해 배우면 좋겠지만 알려주시는 기본기를 혼자 혹은 아빠와 같이 평소에 연습할 수 있는 루틴이 있다면 한번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는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클럽팀인데도 이미 친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인 레슨을 통해 주 7일 축구를 오랜 기간 해오면서 기술의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키도 큰 편도 아니고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빠르기라는 단 하나의 무기로 축구를 하고 있는 제 아들의 스펙과 집안 사정상 레슨까지 계속 시키기에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들에게 동네 5km를 뛰고 오라고 하고 볼 컨트롤 훈련을 하라고 시킵니다. 득점은 대부분 전반에 이루어지고 후반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체력이 부족하니 인지적 기본기, 신체적 기본기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레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안 사정도 그렇고 제가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레슨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학교 지도자분들이 그렇게 시선을 좋게 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본훈련과 레슨을 받으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선수를 위해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축구에 대해서 빨리 눈을 떠야 합니다.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축구에 눈을 뜨려면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이 많아야 합니다. 드리블, 패스, 움직임, 단순한 것 하나가 스스로 선택된 행동인지 아니면 그냥이라는 말로 목적 없는 행동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축구를 하면서 목적을 생각한 행동이 나온 건 대학교 때였어요. 전술이 이해되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어린 선수일수록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축구 일지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축구를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행동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축구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량의 증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중학교 친구들을 보면 보는 동이 끝나면 레슨을 준비해서 바로 훈련을 합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 건데요. 레슨을 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초등학생과 다르게 중학생 친구들은 레슨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은 기술적 기본기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레슨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중학교 친구들은 조금 달라집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아직 기초가 부족해서 기초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는 친구, 그리고 레슨을 통해 기술적인 부분을 심화 단계로 향상시키는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량에 대한 목적을 두고 레슨을 하는 친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중학교 1학년이면 훈련량을 많이 늘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으실 때 이 아이가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레슨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을 두고 레슨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시킬 수 있는 훈련 루틴을 하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스텝 훈련 하잖아요. 스텝 훈련 10가지 정도를 한 20분 정도에 맞춰서 진행을 시키고, 이 스텝 훈련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스텝 훈련은 밸런스를 잡으면서 나의 신체 능력을 그리고 가동 범위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운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텝 훈련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스텝 훈련을 함으로써 발의 버벅거림을 최소화시켜주고 드리블, 그리고 내가 턴 동작 움직임을 할 때 많은 것을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리프팅입니다. 리프팅은 15분 정도 하면 좋습니다. 리프팅을 왜 하는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발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그리고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시키시면 되고,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볼 마스터링. 유튜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들 나옵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발바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발바닥 정도는 15분 정도 시키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해서 향상을 시키는 운동인데요. 6m 정도 자리를 잡아놓고 사이드 스텝. 6m 사이드 스텝은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단기간 안에 폭발적인 힘으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개수를 두고 세트 수를 늘려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5개씩 5세트를 한다. 대신 쉬는 시간은 30초에서 1분을 주어진다 라고 했을 때 1세트부터 5세트까지 최고의 속도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 있는지 근력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벽 패스입니다. 우리 요즘 아파트 많이 살고 있어서 벽이라는 공간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벽에서 1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벽과 계속 연속적으로 패스 연습을 하는 감각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쪽 발만 진행을 하는데요. 이 잔발, 잔 스텝으로 인한 피지컬 트레이닝도 되고, 그리고 인사이드 감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량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운동장 규격, 선수의 인원, 포메이션 등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훈련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체력, 감각, 여유가 생기고 운동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버티는 힘입니다. 저랑 같이 축구를 한 친구들 중에 프로에 간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잘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축구는 어릴 때 잘하는 건 좋은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을 통해 끝까지 버티는 힘이 생겨야 프로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가 되었다고 끝일까요? 그러면 1년 만에 계약 해지 당하고 땅에 앉게 됩니다. 버텨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려면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목적이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보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버티고 있을 겁니다. 당장 하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텨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신 구독자님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솔직하고 담백하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주저리 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채널이 많이 성장해서 구독자님들께 더 좋은 영향력이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